4월 중순, 잠잠하던 하늘에 다시 한번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 전국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비는 어디에 집중될지,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를 거슬러 4월 15일 수요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해상에서는 서풍이 함께 불어오면서 동풍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표현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즉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기온 상승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폭염 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전국 미세먼지 질량 변화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AQI, 대기질 지수를 보면 수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수치가 높아지며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로 갈수록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기온을 보면 수요일은 그야말로 초여름을 연상시키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무려 21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며 낮 시간대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낮의 체감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이날은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세력이 한층 더 강해지면서 표현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전국 습도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한 성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산맥의 서쪽 지역은 공기가 급격히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성 또한 함께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신 기상자료에 따르면 남쪽 해상에 위치했던 태풍 신라코는 지속적으로 북상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점차 세력이 약화되며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후 형성될 강수대의 재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목요일의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아침 최저 기온은 수요일과 비슷한 6도에서 12도 수준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반의 기온이 동쪽보다 더 높아지는 전형적인 분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금요일과 토요일 본격적인 강수 소식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비는 단순한 봄비가 아닙니다. 북동쪽의 차고 건조한 고기압과 남동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태풍성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강수입니다. 유럽 중기예보 모델과 독일 기상청 아이콘 모델을 종합해보면 강수구역은 남부지방 하단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서도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강수량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누적 강수량 예측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어디에 비가 집중될지에 따라 체감 날씨와 피해 가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주말까지 이어질 주요 날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선을 더 남쪽 해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상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변수는 바로 한반도 방향으로 서서히 접근 중인 태풍성 저기압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소멸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지만 그 잘존 에너지와 수증기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 태풍은 한때 강한 열대성 저기압의 성격을 유지하며 북상해왔고 이후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진로를 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태풍의 형태는 약화되더라도 문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기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남쪽으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대기 상층과 하층의 흐름을 강하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상과 제주도 부근에서 형성되는 강한 수증기 통로는 곧바로 남부지방으로 연결되며 비구름대를 급격히 발달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북동쪽에서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길을 막고 있어서 태풍에서 공급된 습한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한 채 한반도 남쪽에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압 배치는 짧은 시간 안에 강수가 집중되는, 즉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쉬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위험 신호는 비의 강도보다 지속성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달리 이번 강수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누적 강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람입니다. 태풍 중심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남해안과 제주도 해상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성 바람이 동반될 수 있으며 해상에서는 파고가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는 전형적인 상륙 태풍은 아니지만 고기압과의 충돌, 수증기 공급, 느린 이동 속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비와 바람이라는 2차 영향은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 남해안 지역은 이번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기상특보와 강수예보를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꿔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변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